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 경북 업체는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최근에는 정부나 기관의 기술개발 지원도 많아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10년 전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바꾼 치과의료기기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법인으로 바뀌면서 기업 부설 연구소도 만들어 해마다 매출 가운데 5% 이상을 기술 개발에 투자해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카트리지라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고속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더 정밀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맞추게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은 경기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열쇠입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과제 수행 및 인원 충원, 그래서 매출이 증대되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로 현재까지 잘 이행해 오고 있고, 기술 연구 개발은 당장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업체들은 주저하기 일쑤입니다. 정부나 국가기관, 대학이 요즘 부쩍 많이 지원하고 있어 활용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양산됐을 때 시장에서 얼마나 맞으면 시장에서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그걸 분석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연구개발과 기술력은 위기 돌파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올해 3분기 지역 상장법인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지역 상장법인 매출액은 5조 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3%가 줄었습니다. 특히 이들 상장법인이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1,9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1% 줄었고 순이익은 1,329억 원으로 45% 감소했습니다. 지역건설업계 지원을 위해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26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10%포인트 높이는 안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신청자 중 4% 정도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현재까지 3개월 동안 누적으로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지만 신청 아동의 4%는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9만 명가량입니다. 정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쌀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지 주인이 아닌 실경작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쌀직불제 개편을 위한 농업경제학회 정책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직불금 지급 대상을 농지에서 농업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는 생산 조정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상을 노린 인위적인 농가 분할을 막기 위해 농가 이력제도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차량을 털어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용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새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B씨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차량 옆 거울이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거울이 접혀 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